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야당의 압승을, 여당의 참패를 안겼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포함해 단독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를 포함해 108석에 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 12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번 연속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곳을 차지해 지역구에서만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비례의석까지 합치면 175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 비례의석 18석을 더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 12석을 얻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1석과 비례에서 2자리를 더해 3석을 차지했고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이 각각 지역구 1석씩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며 참패를 당했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총선 역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절반이 걸린 수도권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했습니다. 특히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도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민심이 엇갈리는 충청권에서도 선전하며 압승을 굳혔습니다. 대전 7석을 모두 가져오는 등 충청권 총 28석 중 21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대구 경북 기반을 지키고 격전지였던 낙동강 벨트에서 선방하면서 범야권 200석까지는 막아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견고한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는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한 건 처음입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표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민심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국민의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지도부 줄사퇴가 뒤를 이었습니다. 당내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당분간 여권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내심 140석까지도 기대했지만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성적표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아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 줄사퇴가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패배는 본인 책임이라며 정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이렇게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의정 갈등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 사퇴는 당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부터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총선 참패가 지도부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여당은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릴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예고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먼저 국정 쇄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적 쇄신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안보 라인을 제외한 대부분 수석급 참모들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소통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하겠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만이자 불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형사 피의자지만 일단 이제 압승한 야당의 대표니까 만나서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이런 식의 변화를 아마 불가피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서 재보궐 참패 후 국민은 늘 옳다며 국정 기조 변화를 예고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기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 단지 바꾸는 신용 몇 가지만 하는 정도로 그냥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승자는 창당한 지 한 달 된 조국혁신당 아닐까요? 더 선명한 대정부 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은 비례의석으로만 1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는데요. 김건희 기자의 보도 보고 조국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만 후보를 낸 조국혁신당의 최종 득표율은 24.3%, 26.7%를 얻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6석 중 12석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선거 이튿날 첫 행보로 대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빠르게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난 2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총선 도전을 선언한 조국 대표는 한 달 뒤 중앙당을 창당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우리에게 표를 달라며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비례 후보 선출과 순번 배치 모두 전국민 대상 오디션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저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우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란 파격 슬로건을 들고 총선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공언하면서도 정권 심판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마! 시아가마! 탄핵, 특검, 개헌, 짧고 강렬했던 구호들은 득표 전략으로 유효했지만 이젠 주어진 의석의 무게만큼이나 엄중한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선인들의 사법 리스크는 예고된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민주당에서 옮겨와 당선된 황운하 의원 역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총선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는 물론이고 각종 감세 정책이나 개발 공약을 지키는데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 재정 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양립 가능한 조세재정 정책을 만들려면은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 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